그 결혼이 이제 30대 남성 입장에서 좀 덜 매력적이고 그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거죠. 남자라고 할지언정 1억 모으기 쉽지 않단 말이야. 30대 1억을 모았어도 집 가당치도 않죠. 근데 다 포기하고 최하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니 딸 그런 사위한테 보낼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보내요.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대표님 주변 또래 남성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 좀 계신가요? 제 또래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율로 치면은 한 10명 중에 2~3명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동감 가는 게 제 주변도 결혼하는 친구들이 거의 70~80% 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요즘에 제 통계자료를 보니까 30대 전체 남자의 미혼인 사람이 한 50%? 그리고 이제 30살에서 34살? 미혼율이 7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주변 지인이 맞는 거네요. 거의 그 정도 통계가 맞는 거죠. 여성 미혼율도 사실 높긴 한데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 결혼이 이제 30대 남성 입장에서 좀 덜 매력적이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30대 남성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하늘을 바래 별을 따는데 연애부터 쉽지 않아요. 연애부터 해야 되는데 연애부터 네. 어렵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남녀 갈등, 젠더 이슈들도 굉장히 요즘 많고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제가 그냥 남자 입장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여성들의 기대치, 그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절대 그럴 생각이 없고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저는 오히려 더 그랬을 것 같아. 아 진짜로? 네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이 맞벌이를 하게 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여성이 사회로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남자가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할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생계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잘못이 아니라. 근데 그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것의 기준이 그냥 세상이 너무 빡세진 거죠. 모든 거에 대한 비용이 다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주거 비용은 너무 올라갔고 식비 다 올라갔죠. 옷이 또 싼가요?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들도 있고. 맨날 뭐 라면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SNS 안 하고 남들과 비교 안 하는 여자들을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런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해야 된다는 남자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항상 사회적으로 내가 연봉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직장에 그런 남자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연애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너무 과분하게 요구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과대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SNS와 명품과 이런 것들을 포커싱을 맞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걸러야죠.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 그냥 차치하고 일반적인 여성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를 숨긴다는 거, 여성들도 어쨌든 현재 상황, 그리고 현대 시대에 타협한 거죠. 내가 이런 남자들만 찾다가는 결혼을 못하겠다, 연애를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타협을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당장은 이 남자가 변변치 않더라도 저평가 가치주, 앞으로 이제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여자라도 굳이 그냥 아무나 만날 이유가 있나? 근데 여기서 또 모든 여성이 다 그런 욕구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의 여성은 엄청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래도 네. 같이 해 나가는 거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테토니어스러운 경향이 좀 강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남성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나라의 문화들이 있을지언정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DNA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내가 임신하고 낳고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어딘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변변치 않으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나라의 여자들은 다 최고고 우리나라는 다 뭐 약간 별로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대 상황상 점점 의식주에 대한 기본 생계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남자들이 느끼는 여성들의 요구치는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부담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여자들은 당연히 그거를 어느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자들 입장에서 지금 시대 상황상 모든 물가와 이런 것들은 다 폭등하는데 남자들의 수익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사실 많이 없으니까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결혼 비용 자체가 엄청 높아졌죠.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는 비용이 최소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냥 결혼 비용만. 와, 근데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아니면 30대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의 지원 없이 결혼 비용을 온전히 대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은 있는데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그냥 계속 미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파토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 결혼 비용은 예비 부부 공통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특히 더 남자가 이 부담감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뭐 반반 하는 문화도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요구라기보단 남성들의 자발적인 압박감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할 거는 결혼 정년기에 커플들 중에 깨지는 사람들 중에 현실적인 이유가 여자들은 나는 원룸에서 살아도 된다. 그런 진짜 정말 좋은 여자들이 있어요. 유니콘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평수 되는 전세라도 마련을 해야 그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라도 그런 마음 말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더욱 고마우니까 더 좋은 시작을 해보고 싶긴 해요. 맞아요.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여성들의 기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그냥 남성들이 그렇게 태어나 먹었어요. 실제로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이 뭔가 혼수를 마련하는. 근데 지금은 혼수값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집값은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이 혼수를 하면 혼수는 솔직히 전 준비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빡세게 모으면 준비해요. 몇 천만 원이면 끝나. 근데 남자들도 여성들에 비해서 급여가 압도적으로 높나요? 똑같아요. 거의 나이가 좀 더 먹은 남자라고 할지언정 1억 모으기 쉽지 않단 말이야. 30대 1억을 모았어도 집 가당치도 않죠.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집을 마련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고 하는 게 가부장제에서 내려온 문화인데 네. 이게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거네요. 많이 남아있죠. 제 주변의 남자애들도 결국에는 집은 본인들이 어떻게든 마련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경기도권 집도 못 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결혼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라는 마인드가 있고, 그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어. 집값 점점 올라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여자친구가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네. 결혼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훨씬 높아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 입장에서도 여성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의 비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남자가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좀 지원을 하고 최대한 작게 시작하자라는 거를 그냥 원룸이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진짜 진실되게 솔직하게 어느 정도 그 선을 어떻게 같이 해서 맞출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꺼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결혼 생각이 있다면. 세 번째는 이제 아이에 대한 문제죠. 제 주변에도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아이 낳을 거 아닌데 굳이 결혼을 왜 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에 되게 동의하는 쪽이고, 결국엔 아이를 낳을 생각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다들 낳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낳는 사람들 많아요. 상황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돈도 돈이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플러스 되는데 아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회사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늘어나면서 이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은 급감하는데 비용은 갑자기 배로 늘어난 거예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육아도우미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급여만큼 나가요. 한 명의 급여 통째로 다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돈은 배로 들어가는데 매출이랑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원래 저희 공사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외벌이로는 어지간한 수입으로는 이게 감당이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거의 청소년 때 저희 아버지 급여가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만큼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과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 적게 오르고, 급여가 인상되는 비율은 의식주 비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너무 적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버는 수준에서 쓰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버는 수준에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사람마다 그 기준치는 다르죠. 최하선이 있어. 진짜 다 포기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그래도 이 삶에서 유지해야 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갈 수 있어야지. 근데 그 기준치가 사회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 포기하고 최하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럼 결혼하고 그냥 아기도 있는데 원룸에서 살아? 네 딸 그런 사회한테 보낼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보내요.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의 지원이 있거나 뭔가 그걸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결혼까지는 통과해도 아이까지 낳기에 너무 큰 또 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번식 욕구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물론 진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전 대부분은 그게 사회적으로 그 욕구가 거세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안 낳아도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자기 합리화를 평색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안 낳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고 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사실 너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애기 안 낳을 거야. 나는 책임지는 거 싫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졌어. 그랬더니 바로 애기를 갖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이를 낳고 같이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답이 없어. 둘이는 어떻게 살겠는데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힘들 것 같아.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남자들이 지금 결혼을 현실적으로 좀 포기하거나 기한 없는 지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대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 오늘 좀 영상을 얘기한 거고 여자들도 당연히 여성분들만의 그 결혼에 대한 고충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 못지않게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결혼할 겁니다. 아기도 낳고 어떻게든. 이거 말고도 30대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을 못하는 이유 혹은 본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